뉴스 정면 승부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역사를 시사로 풀어보는 시간. 김준혁의 역사시사 한신대 김준혁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저하고는 첫 번째 시간이고 제가 휴가 간 사이 한번 하셨는데 네네. 어떤 내용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조선시대 전염병과 관련된 내용들 이야기했었죠. 네네. 코로나가 예,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고요. 네. 네, 김준혁 교수님은 그 정조 연구로 상당히 권위자로 알려진 분인데 정조대왕하면 그 조선시대 최고의 개혁군주 그렇게 평가받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조대왕을 연구하게 된 계기도 그런 점입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평생 지금 살고 있고 자란 동네가 정조대왕이 농업개혁을 하기 위해서 만든 동네예요. 그 동네에다가 이제 저수지도 만들고 또 토지 없는 백성들한테 와서 농사 짓고 살 수 있게 하는 둔전도 만들었는데 이제 그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계속해서 어려서 저한테 이제 정조대왕 이야기를 좀 해주셨죠. 그런 게 저한테는 머리에 좀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정조를 연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책을 하나 쓰셨죠? 리더라면 정조처럼 책인데 JTBC 차이나는 클래스 화제의 강의. 여기서 강의하셨어요? 이걸로? 예, 강의했었습니다. 정조 관련 내용으로. 예. 지금 저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책 거의 못 읽고 있는데 이거는 며칠 걸려서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 책을 추천했다고요? 예,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가 원래 이번 휴가 때 가서 읽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의 태풍에 그래서 휴가를 못 가게 됐는데 휴가를 못 간 대신에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9월에 독서의 계절이다 보니까 자기가 읽을 책을 추천을 한다라고 해서 4권을 이제 추천을 하셨거든요. 예. 코로나 이후 시대와 관련된 책 2권하고 그 역사 관련된 책 2권, 홍범도 장군 평전하고 제 책하고 2권을 추천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예. 그럼 책 판매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요즘에 우리 국민들이 책을 너무 안 읽는다 이런 평가가 좀 있어서 책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이 리더라면 정조처럼 이 책 제목처럼 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조선시대로 따지면 역병이 창궐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어려운데 네. 이럴 때 정조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정조가 일반적으로 이런 역병들이 나타나게 되면 국왕이 먹는 음식을 줄이고 또 이렇게 검소하게 생활하고 또 제사도 지내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정조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지금 의료개혁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에 의료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 이렇게 치료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조 당시에도 전염병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전염병들을 갖다가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물을 끓여서 먹게 한다든가 그릇을 소독하게 해서 한다든가 손을 씻어야 된다든가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했고 결국은 이제 그 뒤에 그런 그 정조의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다산 선생이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의학서로 만들어서 백성들의 어떤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배포를 했죠.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고칠 수 있는 병, 그래서 촌병혹치라고 하는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의서도 만들어서 배포하는 이런 방식으로다가 정조가 이제 의료개혁에 이제 전면적으로 나서게 되는 거죠. 예. 백서도 만들고 했다고 하면 역시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산도 한의학을 공부했습니다. 다산은 조선시대 최고 한의학 대가죠. 예. 다산 같은 경우는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었냐면 유배 갔다 이제 해배돼서 돌아왔을 때 당시 순조의 아들이었던 효명세자가 죽을 때 이 의관들이 치료를 못 해가지고 고민고민하다 마지막에 다산을 불러서 치료를 부탁한다던가 순조가 돌아가실 때도 다산을 불러서 치료를 부탁한다던가 그럴 정도로 실질적으로는 조선의학의 당시 최고 대가였고요. 다산이 그 초정 박제가하고 둘이 정조의 지시로다가 종두법 연구를 하게 됩니다. 종두까지? 예. 그런데 이제 종두법 연구했는데 유배를 가는 바람에 그 연구서를 갖다가 밑에서
그 도와주던 의관들이 훔쳐갖고 달아나 버렸죠. 예. 그거 갖고 돈 벌려고. 다산의 해민 정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어떤 걸까요? 다산 선생 같은 경우야 그 애민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이 창조적으로 새로운 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일거리를 좀 만들고 그리고 그런 일거리를 통해서 가난한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정조의 애민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사랑하자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실제로 백성들이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고 그리고 잘못된 폐단들 요즘으로 말하면 적폐가 되는 건데 그런 제도의 적폐들을 갖다가 없애서 새로운 개혁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들 이것이 바로 다산 선생이 생각한 애민정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정조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궁금해져서 우리 교수님 끊임없이 정조를 연구했으니까 사망 원인은 뭡니까? 사망 원인 정조 사망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이제 좀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가 의료사고설. 의료사고. 예, 두 번째가 이제 과로사설. 예. 세 번째가 독살. 이렇게 되는 건데 의료사고설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의관들이 정조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해서 예. 처방을 잘못해서 예. 약물 오용으로다가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예. 체력이 소진을 해서 그래서 오는 병마를 갖다 막지 못해서 죽게 됐다라고 하는 과로사설이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유명한 독살설이 되는 거죠. 예. 당시 정조의 개혁을 반대하는 노론 세력들 특히나 이제 정순 대비를 중심으로 했던 그 세력들이 정조를 갖다가 독살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는 이제 다산 선생이 나중에 강진으로 유배 갔었을 때 이렇게 그 고금도로 유배왔던 그런 장시경의 아내와 또 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정조가 이제 독살됐다라고 하는 풍문이 이렇게 온 나라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당시 했었죠. 예. 정조의 독살설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 영원한 소설로도. 제국. 예, 그렇죠? 그랬었죠. 예. 지금으로 따지면 음모론 아닙니까? 음모론일 수도 있고 당시에 근데 이제 독살설을 제기했던 사람들은 주로 남인들이었고요. 그 남인들 중에서 특히 이제 영남 지역 남인들이 그 독살설을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그 뒤에 현대에서도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 정조의 독살설에 대한 그 논증을 하는 단계가 좀 있었고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위대한 민중 역사학자 이유화 선생님. 이화 선생님은 책에도 정조가 독살되었다라고 저술을 좀 하고 계셨죠. 예. 그러면 확실히 알 수는 없는 문제네요. 제가 봐서는 그 영원한 미스테리가 정조의 죽음이 아닐까. 실록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실록에는 정조가 그냥 대점이라고 해서 그 죽기 직전에 이제 그 치료를 받다가 죽게 됐던 건데 이제 실록 내용을 좀 분석을 하자면은 당시 그 정조가 이렇게 그 종기 치료를 한 상태에서 치료가 잘 됐다고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치료가 잘 돼서 의관하고 관료들이 천세를 불렀거든요. 그리고 나서 휴식을 하는 과정에서 대비가 이 성향정기산이라고 하는 탕약을 들고 와요. 탕약을 들고 와서 이게 선대왕 때 이런 병이 있었는데 이 약 먹고 낫다. 그러니 이 약을 전하에게 줘라. 라고 해서 그 의관들한테 주고 갔으면 모르겠는데 의관이나 정승들 또 거기 있던 내시 궁녀들 모두 다 방 바깥으로 내보내고 본인이 그 탕약을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자고 있던 정조를 먹여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혼자서 튀어나오면서 전하가 승하하셨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봐서 조선 역사에서 아주 유일하게 여인 앞에서 혼자 죽은 왕이 정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실록 내용을 통해서 정조가 정순왕후가 갖고 간 탕약에 독이 들어 있었고 그 독을 통해서 죽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이에 의해서 약을 일부러 독을 넣어갖고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어떤 시대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 사이뿐만이 아니라 관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실록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고요. 예. 아까 다산이 그 우술에도 관심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정조대왕도 역시 관심이 많았네요. 수민묘전이라는 의서가 있네요. 본인이 직접 쓴. 정조는 그 수민묘전이라고 하는 의서를 썼는데요. 그 수민묘전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아주 신묘한 책이다. 이제 그런 건데요. 정조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영조의 병간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해경공 씨의 병간호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학을 공부를 하게 됐고요. 특히나 이제 그 수민묘전 서문을 보게 되면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를 깊게 합니다. 그래서 허준의 동의보감을 그 안은 너무나 방대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백성들을 이렇게 백성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들 그런 것들을 좀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갖다 더 쉽게 고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본인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 책으로 반포를 하게 되죠. 대단하네요. 그 수미묘전에 쓰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거네요. 지금 재정이 동인하고 백성들이 공궁에 빠져 병들어 있는 것이 눈에 가득한데도 고칠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이 그렇죠. 책을 만들었다. 네, 그렇죠. 지금 상황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재정이 동인하고 백성들은 공궁에 빠져 병들어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의료계가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들 그런 질병들을 갖다가 가장 빠르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가장 저렴하게 비용을 들여서 고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갖다 연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대중화하는 부분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하는 의료계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정조는 그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바로 그러한 병들을 고칠 수 있는 아주 많은 임상과 그리고 연구들을 하고 그것을 갖다 대중화하는데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 왕이 직접 그런 의서를 쓰는데 지금 이제 의료계는 과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의료계를 갖다가 이렇게 정부가 공공의료를 하려면은 수가를 올려야 된다. 계속해서 비용을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수가를 올리려면은 국민들에게 의료보험료를 더 많이 받아내야 되는 일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조선시대 의료기관이라고 할까요? 뭐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거는 뭐 광해원, 뭐 재중원, 그런 거는 이제 저기 근대. 예. 그 조선시대는 이제 큰 틀에서 보자면은 내의원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전의감이라는 게 있고 백성들을 이제 이 두 기관은 이제 왕실하고 고위 관료들 담당이고 백성들 담당하는 게 활인서라고 하는 거하고 해민서. 예.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관의 어떤 그 의료기관이 네 가지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그 지방에서는 민간 의사들에 의해서 치료가 되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죠.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정책도 지방의 의사들이 부족하다. 네. 그리고 지방의 의료기관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을 좀 배출해 보자. 네. 그래서 공공의대도 만들고 지역 의사 제도 같은 걸 만드는 거잖아요. 네. 다들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니까. 근데 조선 시대에서도 지금 교수님 말하는 여러 가지 그 의료기관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전부 한양에 있었고. 그럼요. 다 한양 중심. 지방은 다 그 민간을 맡겨놨고. 지방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과 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의관들은 거의 다 서울에 배치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지방으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이제 민간에서 뭐 스승한테 전수를 받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연구했던 뭐 학자들, 그 의사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정조 때 이제 개혁의 핵심 중에 의료개혁의 핵심 같은 것이 바로 뭐냐면 지방의 의관들을 정식으로 보내고 그 의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에서 양성된 의관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백성들을 치료하게 하는 것들이고 특히나 정조 때 같은 경우는 정조 자신이 이렇게 그 피제길이라고 하는 민간에서 고약장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종기치료에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엄청나게 많이 고쳤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묵과에 합격하지 않아도 중앙에서 일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의료 기술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고칠 수 있게 하는 이런 정책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의과 요즘으로 치게 되면 뭐 의대를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의료적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갖다 국가가 책임 있게 받아 썼던 정책들 이런 것들이 당시에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라이센스 시대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 아니겠으나 그러나 다양한 어떤 그 길을 좀 열어놓고 방향을 열어놓고 의료의 어떤 전반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당시 조선시대 때 지방은 어떻게 치료를 했습니까, 환자들은?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의사들, 그러니까 이제 조그마한 현이 약방, 있다, 뭐, 현이 예.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민간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원래 조선시대 때 초기에는 의학 분업이 완전 확실했었어요. 예. 그래서 의사는 처방을 하고 그러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백성들이 약원에 가가지고 약을 짓는 방식이었는데 조선 이제 후기 들어가게 되면 의사들이 그거 갖고는 이제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강력하게 그 의학 분업을 갖다 해체시키고 의학을 갖다 합의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진료도 하고 처방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지방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치료를 하게 하는데 글쎄 그런 치료들이 실제로 부자들한테는 더 좋은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부자 아닌 백성들한테는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당시 많은 실학자들 특히나 뭐 성호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사람들이 당시 의사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상당히 많이 예. 했고요. 뭐 세조 같은 경우는 의사들을 갖다가 뭐 사기꾼 혹은 뭐 살인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대놓고 예, 이렇게 욕하기도 했었던 예. 거죠. 지금 뭐 한국에서 의사는 굉장히 기득권이고 네. 수입도 굉장히 일반 월급쟁이보다 한 평균 5배 이상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5배 이상 많고 또 뭐 스승사자를 써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치료받으러 가서도 선생님 꼭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굉장히 존경받는 직업이기도 하고 조선시대 의사는 그렇지 않았죠. 조선시대 의사는 기본적으로 돈은 많이 벌었죠. 아, 그래요? 예, 예, 그럼요. 돈 많이 벌었고요. 최종실록에 그런 얘기도 나오네요. 약값이 너무 비싸서 백성들은 구하지 못한다. 아이, 그럼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다산 선생이 의료 연구를 한 이유가 바로 그 마을에 있는 약초,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로 조선시대 의사들은 이제 중인이거든요. 중인인데, 중인이라는 건 양반사대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분적으로 예. 이제 한 단계 낮지만 돈을 갖다 굉장히 많이 벌었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벌고 벼슬은 크게 못하는 뭐 그런. 벼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의관의 어떤 지위라는 것이 그게 뭐 과거에 합격을 했을 때 예. 뭐 최고 합격자가 종 8품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나가진 못하고 허준 같은 경우가 이제 종 1품까지 올라갔지만 그것은 당시 선조가 특별 배를 했던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의관들이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정 6품 이상을 올라가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물론 이제 내의원의 제조 정도 되면 이제 정 3품까지 올라갈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의관들의 벼슬이 높거나 아니면 의사들이 사회적 지위가 당시에는 높진 않았지만 돈 버는 돈은 많이 것만큼은 벌었다. 당시에 역관들하고 의관들이 조선시대 때 제일 부자들이었어요. 역관들도 상당히 벌. 지금으로 말하면 역관은 통역 뭐 이런 거. 통역하는 사람들인데 중국하고 중개무역, 일본하고 중개무역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역관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엄청난 돈을 벌게 됐던 거죠. 예. 정조 시대도 전염병이 돌았죠. 당연히 정조 시대 때 전염병이 있었죠. 예. 예. 특히나 1799년하고 1800년도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죽기도 했었는데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이제 국왕의 어떤 뭐 개혁 정책과 관계없이 당시 기후 이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홍수 가뭄 이런 것들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당시엔 천재지변 중에 하나였지만 그것을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과정과 노력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들이 의미가 있죠. 예. 정조 10년에 한양에 홍역이 유행했을 때 정조가 환을 대거 사들여서 백성들에게 풀었다. 뭐 이런 네. 기록도 있고. 그 할아버지 때도 역시 그 환을 역병이 샀다라고 돌았는데. 하는 것이 그게 개인 돈으로 사는 거예요. 아. 국가의 어떤 그 공식 비용도 있지만은 정조 같은 경우는 궁부일체론이라고 해서 왕실 재산이 있잖아요.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게 내수사인데 왕실에서 있는 그 많은 재산들을 갖다가 그걸 갖다 백성들을 위해서 쓰거든요. 그 다른 국왕들은 왕실 재산 따로 국가 예산 따로 이렇게 하지만 그 정조 같은 경우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왕실 재산을 풀어가지고 그래서 민간에서 약을 구입을 해서 그걸 백성들에게 다시 나누어주는 이런 일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왕들과 다른 국왕들과 다르다. 굉장히 다른 차원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는 환을 풀기 전에는 홍역 환자가 2,000명까지 육박했다가 한 달쯤 지나니 확 떨어져 버리네요. 이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의사들이 네.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병을 갖지 않게 만드는 사전 예방을 하는 의사들이 최고고 예. 병이 나면 병을 갖다가 이렇게 빨리 고쳐주는 거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안정되게 고쳐주는 의사 뭐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데 정조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 예방 같은 걸 되게 많이 합니다. 특히나 화성 축성할 때 당시에 그 많은 그 노동자들, 기술자들이 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더위 먹지 않는 척서단이라고 하는 약을 미리 주고 그리고 또 재중단이라고 하는 약을 미리 주면서 그 사람들을 사전 예방시키는 거예요. 지금 독감 그 걸리기 전에 독감 예방주사 맞잖아요. 그죠? 독감 예방주사 이렇게 맞는 것처럼 그런 그 의료 행위를 실제로 하게 됩니다. 예. 정조는 개혁군주라고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네. 그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특히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있을 텐데 뭐 개혁 정책 하나 내면 저는 아니되옵니다. 뭐 이런 거 전국에서 올라오고 상수문도 올라올 텐데 뭐 실질적으로 그런 게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 책을 추천하시면서 그 책 안에 금난 정권을 혁파하는 이 부분을 감명 깊게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금난 정권 혁파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당시에 그 기득권층들, 소위 말해서 독점권을 갖고 있는 시전상인들이 정경유착을 하고 있었죠. 당시 이제 정치 권력자들하고 상당히 유착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기들 말고는 일반 백성들이 장사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아하, 독점이네요. 이게 독점인 거죠. 그러면 이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조가 그것을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399년 동안 그 제도가 유지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고했겠습니까? 신하들한테 그걸 갖다가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선대왕 때부터 있던 겁니다. 태조 건국 때부터 있던 겁니다. 그걸 전화가 없애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정조가 아무리 선대왕 때부터 있던 거고 아무리 몇백 년 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바꿔야 된다. 그리고 당시에 그 기득권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실제 그 일을 추진하려고 했던 체제공을 어마어마하게 압박을 합니다. 막 집 앞에 가서 막 조폭들이 막 상주했고 막 괴롭히고 또 뭐 백성들을 갖다 불러서 막 항의 데모도 시키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강력하게 이렇게 그 개혁을 위해서 그런 두려움을 뚫고 나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들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결국은 그 일을 처리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올바른 정책이 있다고 한다면 백성들의 지지를 통해서 그리고 또 많은 조율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백성들의 지지가 그 정조의 개혁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가장 강력하다는 것 그걸 정조가 알고 있었던 거죠.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백성들의 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럼 그 정치 권력으로는 어떻습니까? 뭐 왕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건 아니죠. 조선시대는 오히려 뭐 신하들의 나라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조 같은 경우에 정치 제도가 군신공치예요. 임금과 신하가 함께 정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임금이 사실은 모든 정치의 중심이라고 했죠. 그러나 사실 신하들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진 건데 정조는 아예 그냥 대놓고 군신공치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자신의 어떤 개혁 정책을 갖다가 담보해낼 수 있는 또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세력들을 육성을 합니다. 뭐 설득하고 육성하고 그렇죠. 그러고 또 당시 자신과 정치적 반대 세력이었던 노론의 핵심 그 세력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자신의 어떤 정책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것들 반대 세력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들에게 채찍과 당근 주고 그리고 실제로다가 젊은 세력들을 육성을 해서 그들의 좀 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내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이롭게 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부분들. 또 그러면 백성들이 지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정조의 어떤 소통 리더십의 핵심이 되는 거죠. 유튜브로 알리사님께서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TYK님께서 이 코너 좋아요. 안정민님, 김준혁 교수님 좋아요 팬입니다. 이정희님 이 코너 칭찬해. 안정민님 이 코너 너무너무 좋습니다. 젠님께서 김준혁 교수님 이 책은 역사적 배경 지식이 부족해도 재미나게 읽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예, 뭐 제가 좀 쉽게 쓴 편이어서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문 대통령도 이 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정조 대왕의 개혁 정책을 개성하려면 그 정신을 개성하려면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역시 뭐 믿는 건 백성 국민밖에 없습니다. 뭐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좀 더 좀 구체화될 필요는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문화적으로 어떤 우리의 문화가 좀 더 세계적인 것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세계화하는 일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경제적 토대를 좀 마련하는 일들.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구경농장 둔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토지 없는 백성들을 갖다가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기반들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도시와 연계된 경제적 기반, 뭐 산업단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농업단지가 될 수 있는 거고 혁신 그런 그 경제 기반 밸리를 만들 수도 있는 것들이고 이런 그 주거 공간과 산업 공간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정조가 개발했던 것이 신도시 정책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경제 기반 조성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정신들을 갖고 또 이런 정책을 그대로 현실화시켜내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법고창신, 계지술사, 온고지신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난번 첫 회가 왜 흥행이 된지 알겠네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신대 김준혁 교수였습니다.